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텍사스 제일지구 루이스 고멀트 의원의 우편물을 DOJ가 불법으로 사찰한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DOJ는 법원의 영장 없이 현직 의원의 우편물을 절취하여 열어보고 내용을 검열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였다고 하며 DOJ 메일룸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서 고멀트 의원실로 재차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현직 의원의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엑스레이 하였다고 하는 것은 완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사당 경찰이 일육 시위 이후에 공화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내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켈리 암스트롱 의원은 이 세론 관행에 대해 아는 의원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11월 20일 국회의사당 경찰은 자신의 사무실에 본인 부재 중에 침입을 하여 헌법 1조 6항에 보장이 되어 있는 의원의 입법에 관한 토론과 발언에 대한 내용을 사진 촬영을 하여 갔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왔던 경찰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이 아니고 의사당 내 수리공이나 이렇게 간단한 노동자 복장을 하고 와서 사진을 찍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무원들에게 공갈 협박까지 하였다고는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공화당 의원인 닐스 의원도 자기 사무실도 역시 이들의 내사를 당하였다고 오늘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런 지금 스파이 스캔들에 대하여 샨 해너티 팍스뉴스의 진행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이 좌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지금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군인의 수는 130만 명입니다. 이들의 진료 기록에 관하여 의회 국방위원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회계연도에 200만 전후의 진료 기록이 있어 한 명당 2회가 채되지 않고 있다가 2021년에 갑자기 2151만 2583건으로 껑충 뛰어 988%가 급증한 것에 대하여 청문회에서 논란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방부가 그간의 업데이트를 잘못하였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날 같은 회계연도를 수정 보고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 수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2200만 대신 2200만 내지 2300만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21년에는 2100만 512, 583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8%가 증가를 하였다가 하룻밤 사이에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 데이터를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는 통계조차도 6년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불과 하루 만에 고쳐진 이 데이터를 누가 믿겠습니까? 참고적으로 2019년도 이후에 국방 예산은 1년에 약 7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실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복원된 헌터 바이든 랩탑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CNOOC라고 말하는 바로 중국 공산당 관련 석유 회사로부터 헌터 바이든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CNOOC 회사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회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들은 특검이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지 며칠 만에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즉 달파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켄터키주 폴트 캠벨 기지에서 사상 최초로 무인 헬리콥터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UH-60A라고 불리는 블랙호크기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30분간 천여 비행을 한 다음에 무사히 착륙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인류 최초의 무인 헬리콥터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CDC 국장의 왈렌스키 박사는 마스크를 앞으로 계속 착용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의 몫은 바로 조 바이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죠. 민주당 주지사들은 마스크를 이젠 벗겠다고 하고 있고 왈렌스키 CDC 국장은 마스크를 계속 해야 한다고 하니 조 바이든이 어느 장단에 어떤 춤을 출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놀부 심보이자 사다리 걷어차기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의원들 투자법에 대한 벌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자기가 입수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벌금이 2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200불은 벌금도 아니죠. 많아봤자 5,000불 미만으로 보통 벌금을 매기고 끝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는 최근에 중국을 상대로 재산을 많이 축적하였죠.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한 1억 2천만 불 정도 스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사다리 걷어차겠다 이거겠죠. 벌금을 10배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존 라버츠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관들은 해마다 자기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모든 법관들이 아무도 보고한 사람이 없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니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의 의료고 전문 기자이자 전임 가족기획 회장인 닥터 리나 웨인이 뉴저지 주지사 필 멀피와 델러웨어의 주지사 존 칼리가 자신들 주의 마스크 의무가 곧 해제된다고 발표를 하자 여기에 부응하여 닥터 웨인은 과학이 부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뉴저지와 델러웨어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은 없이 단지 과학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아무데나 과학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좌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파우치가 툭하면 과학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입버릇 삼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유행어의 탄생입니다. 니들이 과학을 알아?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자가 2022년 회사에 예상되는 수익을 54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씩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먹는 약 팔아서 돈 벌고 주사약 팔아서 돈 벌고 돈은 잘 버는 파이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에일린 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으로 귀환을 하여 중국의 첫 스키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장 위구르 학살 사건에 대하여 이 이슈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언론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미국의 많은 언론가들이 비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팍스의 윌 케인 스포츠 담당 논술위원회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어린 선수가 돈에 팔려 자신을 세계 정상급 스키로 키워준 나라인 미국의 등을 돌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 전까지 그녀는 레이크 타워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 코치들한테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가시권이 되니 자기 어머니 나라인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어머니는 이민 1세의 중국 여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를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어떤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쇼트트랙에서 세계적인 선수였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